안녕하세요. 네, 강원국입니다.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. 네. 6월 초에 코스피 지수가 2,600대까지 올라서가지고 그때 막 연내 막 3,000 간다 막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6월 말에 다시 2,500대로 또 돌아왔어요. 오늘 다시 2,600대 뜬 거 아니에요? 네, 그쵸. 네. 다시 또 뚫었고. 네. 근데 좀 이런 흐름들을 좀 예상하셨던 흐름인 걸까요? 아니요, 당연히 예상 못했죠. 아, 네. 그러세요? 네, 제가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. 야, 니 때문에 팔았다고 했는데 올랐다라고 했는데. 근데 팩트는 이거거든요. 제가 이제 4월 20일 날 팔았거든요. 네. 그때 코스피가 2,570인가 그랬어요. 그래서 지금 오르긴 했는데 한 30포인트, 한 1% 오른 것 같고요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880대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. 오늘 못 봤네요. 오늘 어디까지 가죠? 오늘 2,600 뚫었죠. 아니요, 그 코스닥이요. 코스닥은 네. 880. 그럼 제가 판 때랑 그랑은 똑같네요, 보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4월 말에 팔면서, 뭐 그렇게, 이번 5월, 10월에는 부귀영화를 누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데, 사실 지수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, 그러니까 지수 안에 있는 몇몇 종목들은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은데, 지수 자체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, 제가 뭐 엄청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번 올해도 기존의 그런 6월 지수들과 비슷하게 움직인 거죠? 보통은 6월이 코스피는 안 좋고 코스닥은 보통 더 안 좋은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월 10월 10일인가 그때까지는 장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. 이번엔 많이 다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20일 동안에 역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, 그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보통은 6월이 안 좋아요, 사실. 네.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지난 5월에 7월 코스피에 투자한다는 전략을 짜셨었잖아요. 네. 마침 이제 오늘이 7월 첫 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7월은 평소 말씀하시는 그 50지옥과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 5월, 10월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그 예외가 7월이에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직장을 다니면서 휴가를 보통 7월에 많이 갔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늘 제가 놀러 갈 때마다 주식이 오르더라고요. 어디 이제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은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한국 주식은 7월에 통계적으로 많이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군 해가지고 이 7월 전략을 짜게 되었고요.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개별주뿐만이 아니라 뭐 주가지수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그 외환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거의 모든 자산이 월별 계절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월별 계절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 자산이 통계적으로 3월에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 미래에도 3월에 그 자산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. 네, 또는 뭐 6월에 이 자산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그 계속 미래에도 6월에 이게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미 여러 논문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계절성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여러 자산군에서 통계를 내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7월이 한국 시장이 보통 좋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좀 배팅 좀 하지 뭐 해가지고 6월 29일 날 배팅을 했어요. 사실 보통은 주식이 한 6월 26일 이 언저리부터 오르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제 28일에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29일에 사게 되었죠. 그래서 사자마자 오늘 올라가지고 저도 좀 살짝 기뻤습니다. 네. 주로 코스피 한국 증시 중에서도 코스피가 오른다는 거잖아요. 네. 이번에는 그럼 7월에 대체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좀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요. 통계적으로 7월 내내 오르거든요. 보통 네. 7월 뭐 네. 1, 2일부터 이제 31일까지 쭉 오르고 8월에는 이제 보통 안 좋거든요. 네. 근데 평균적으로는 코스피가 제가 알기로 한 2, 3% 정도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어떤 애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또 어떤 애는 그거보다 훨씬 더 부진한 경우도 있죠.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, 작가님은? 뭐 저는 진짜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23년 장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전망을 했냐 하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통 연말에 나오셔가지고 내년에는 코스피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것입니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. 이제 그게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2000에서 2650 사이로 말씀하셨어요. 한 10명 정도가 나오셨는데 그 10명의 이제 전체 그 폭을 보면은 2000에서 2650으로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보통 그 폭이 실제로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그게 굉장히 드물거든요.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올해 2650 이상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. 근데 그 후에 그 어디까지 갈까는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.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저도 뭐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면 7월이 장이 좀 좋다고 하셨으니까 7월에 2650을 뚫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? 그렇죠. 그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보통 8, 9월, 10월이 좀 안 좋다가 뭐 11월, 10월이 전반적으로 좋은 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왠지 2650은 뚫을 것 같은데 그게 7월이냐 11월이냐 12월이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 장담 못하시겠다. 7월에
그때 그 방금 말씀하신 계절성이라는 거, 그때 그러면은 주로 어떤 종목들, 어떤 주식들이 그런 계절성을 좀 이렇게 이끄는지가 좀 궁금했어요. 그래서 뭐 대형주인지 소형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신 바가 있을까요? 일단 7월에는 네. 전반적으로 커스피는 오르고 네. 코스닥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 질문에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그냥 되게 무식하게 코스피가 7월에 많이 오르네, 그럼 코스피를 사야지 하고 코스피에 들어갔거든요. 이제 코덱스 200을 제가 샀어요, 6월 29일 날. 네, 그런데 산업별로 볼 수도 있는 섹터별로, 거잖아요. 네. 그 섹터 ETF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. 그 섹터 ETF도 사실 계절성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면은 7월에 코스피보다 더 많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ETF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거를 집에 가서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죠.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럼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이번 7월에 하락세를 나타내면 그 이제 쭉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,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보통 한 3번 정도에서 2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리는데, 그것도 그 틀리는 것도 그냥 살짝 틀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 예를 들면은 7월은 원래는 올라야 되는데 이론이 박살났어,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 경우에는 제가 과거 사례를 많이 보니까 그 반대 추세가 상당히 오래 강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근데 그게 놀랍게도 21년 7월이 좀 그랬어요. 21년에는 7월에 원래 올라야 되는데 그때 장이 박살났거든요. 그때가 안타깝게도 커스피의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었어요. 그때가 3,300대였는데 그 후에 2,200대까지 쭉 떨어졌고요. 코스닥은 좀 더 잔인하게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갈 건데 이제 못 간다 하면은 이제 많이 조심해야 된다, 이런 거죠. 예를 들면은 5월, 10월이 원래 안 좋은데 그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. 그럼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4월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. 예를 들면은 근데 4월에 주식시장이 못 가고 오히려 꼬꾸라졌어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워닝이죠. 그 후에 오는 5월, 10월이 평소보다도 훨씬 더 잔인해질 수 있다, 뭐 이런 거죠. 네. 또 반대로 9월 같은 경우가 보통은 별로 주식이 안 좋거든요. 네. 9월에 주식이 꽤 좋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한 10월부터 장이 꽤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코스피는 조금 견딜만한 지옥이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아닐 것 같다,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, 최근에는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좀 동조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러면은 7월 달에 코스닥도 좀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보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. 뭐 저는 사실 안 했는데요. 오늘 제가 그거 후회하게 되었죠. 이제 바로 오늘이 7월 3일인데 에이코프로라는 친구가 17% 올라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커스닥이 얼마 올랐는지 보지도 않았는데 뭐 추측컨대 많이 올랐겠죠. 에이코프로가 거기서 가장 큰 주식이니까. 그래서 이런 에휴라고 했는데 뭐 저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. 이게 이제 보면 최근 20년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많이 하는데 2000년대만 해도 커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움직였거든요.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진짜 굉장히 많이 비슷해진 거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코스닥이랑 같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저는 일단 그 평균치가 안 나오니까 일단 드롭했습니다. 저는 지금. 네, 제가 어리석은 걸 쓸 수 있어요. 오늘 1% 17% 올랐습니다. 네. 미국은 좀 7월을 어떻게 보세요? 원래 그 중간선거 다음 해에는 좀 장이 좋다고 하셨는데 7월 달 그 좋은 것도 7월이면 끝이다, 7월이면 좀 다시 하락한다, 이렇게 좀 평소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보시나요?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중간 선거 다음 해에 미국 주식이 세게 오르는 거는 맞고요. 보통은 나스닥이 S&P 500보다 더 세게 오르고 올해도 놀랍게도 그랬어요. 올해도 그 패턴대로 그대로 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패턴이 지금까지는 또 잘 맞아 떨어졌는데 보통은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 두 지수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그 3, 4개월 동안 횡보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올해가 그 정석처럼 굴러갈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릅니다. 저는 이제 그 보통 때는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그게 좀 쉬어갔다가 10월 중순 말 11월 이때부터 다시 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 해가 아름답게 끝나는 해가 많았습니다.